제가 이 시간에는 하나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재정 신문 가운데서 최고 중에 최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막 선거에 나간다고 하고 할 때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돈 많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잖아요.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경멸했죠. 트럼프가 돈은 많은 사람이지만 참 어떤 그 취향도 취하고 이래서 경멸을 하다가 딱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손을 꽉 잡아버리고 맙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의 소유주가 똑같이 루퍼트 머덕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루퍼트 머덕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트럼프와 결별을 합니다. 그랬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다고 뭐 민주당의 그 대통령이나 뭐 후보들을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월스트리트의 성향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기업의 그 여러 가지를 대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거리가 아주 많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왜 토론을 두려워하나? 이 제목입니다. 여러 의문을 던졌는데 그 의문들이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녀사냥 당한다는 이것으로 거의 모든 그 캠페인의 팀을 가지고 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는 자신의 기록과 어떤 자신의 그 플랫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경쟁자와 토론하는 것, 경쟁자와 맞서는 것을 피한다.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은 많은 부분은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많은 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중요한 데 있어서 그의 이슈가 어디가 있는 거지? 시선이? 이런 것을 참 차분히 점검을 하는 시간이 좀 드물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말을 하지만 소셜미디어나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그 인기적인 발언이 많고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었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대강 좀 오늘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저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엄청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심지어 론 디샌티스 2위를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 47% 차이로나 이긴다 이런 거.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건 맞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이긴 것처럼 승리자처럼 행동을 한다. 첫 번째 토론회에도 안 나왔고 두 번째 토론도 안 하고 디트로이트로 가서 이제 노조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 정책을 이제 비난을 하겠죠. 그렇게 한다. 이제 이게 한 그 문단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텔레프롬프터의 도움 없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텔레프롬프터가 없이도 써놓은 것 보지 않고도 몇 시간씩 연설하고 사람들을 엔터테이닝해서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저 사람 나와 똑같아. 어쩌면 욕하는 것도 나랑 똑같지. 위선을 안 떨어서 좋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텔레프롬프터의 도움 없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했잖아요. 이때의 텔레프롬프터라는 것은 토론회장에는 텔레프롬프터가 없잖아요. 그런 것 없으면 여러 가지 본인의 정책 해왔던 것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정치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핸들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않고 본인보다 정치 경력이 훨씬 많다던가 훨씬 진지하게 정치를 해온 사람들과는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77세이기 때문에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요. 다른 또 젊은 후보도 있으니까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사람 30대잖아요. 늙어 보일까 봐. 이렇게 아픈데도 꽉 찌르고 많네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기록과 공약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부터 쭉
트럼프의 그 어떤 그 입장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뭐 7,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을. 우선 낙태에 대해서 론 디샌티스를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플로리다주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그럼 선을 어디서 그어야지 되는가? 뭐 15주일, 뭐 20주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유권자가 생각을 할 겁니다 하고 막연하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이게 게임쇼에서 바퀴 돌리는 식으로 할 일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낙태 이슈를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을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슈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요리조리 재지 말고 진지하게 답해야 된다. 코비드 19에 대해서 누구의 전염병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샌티스를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비난하냐면은요. 플로리다의 락다운, 셧다운,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런 것이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떠세요? 플로리다주는요. 락다운, 셧다운을 안 하고 했어도 조금 했고 마스크도 쓰면은 플로리다 가면 쪼다대는 것이었고요. 제일 먼저 마스크 벗고 셧다운, 뭐 락다운 안 한 것으로 메카가 된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론 디샌티스가 아니 뭔 소리 하면서 2021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의 특별 전담반으로부터 나는 플로리다 주지사로서 락다운 이런 것 안 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 술집, 식당, 사업체 다 문 닫으라는 서신을 받았고 트럼프의 특별 전담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을 할 문제고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가장 오픈됐었던 것은 맞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주장을 하잖아요. 이걸 또 사람들이 믿는다니까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비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제 겨울이 되니까 심해지는데 대통령이 딱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불청객인 거죠.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전형적인 예다. 그럴 때에 트럼프가 어땠는가 기록을 펼쳐야지 된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역과 관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니까 특히 관심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그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붙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3천억 달러를 더 써야지 됩니다.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 액수를 비교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도 가짜로 예를 들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물건에 대해서 당시에 관세를 붙였을 때 그 관세요 다 중국에서 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자문들이 경제 자문들이 왜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아는 건데 이건 미국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수입을 좀 덜하게 되고 만약에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관세까지 붙이는 것까지 다 하려면 수입업자들이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인이 3천억 달러를 더 써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세를 10%를 무조건 그 올리고 나면은 상대 국가에서도 당연히 보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친구와 동맹에게도 다 그렇게 붙여버리면은 친구와 동맹을 멀어지게 하는 거다. 해서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면서 예비선거 후보가 트럼프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붙이겠어 하고 관세는 다 그 나라에서 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과 상처를 주는 거다. 그리고 뭐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무역 전쟁을 피해야지 된다. 이건 월스트리트저널로서는 충분히 논쟁할 만한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무슨 엄청난 수입업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같은 정책을 또 많이 사설로서 지지하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난다고 말할 정도로 그 협상의 예술이라고 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책이요. Art of the Deal.
이것을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설명을 해야지 된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책에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써 있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도 나는 방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 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답해야 된다는 거고요. 의사당 폭동 사건이 나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옳았는가? 각 주에서 다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해서 바이든이 투표를 많이 가져가서 대통령으로서 부통령의 역할로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언한 바이든이 맞았는가? 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공화당의 첫 번째 예비선거 후보들 토론회에서는 모두 그 부분은 예스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공화당에는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2024년도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게 트럼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도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대통령으로 선포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에게 여기에 관해서도 답변을 들어야지 됩니다. 나이와 역량을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퇴임할 때 2029년이 되겠죠. 86세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트럼프도 그때 이제 82세가 된다. 뭐 생일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도 이렇게 몸매를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대로 쓴 거예요. YMCA의 그 무슨 시니어 철인 경기 같은 거, 철인 무슨 3종 경기 같은 뭐 시니어 분야 있잖아요. 그런데 나갈 만한 몸매는 아니던데 이건 이제 건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과체중, 비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또 건강에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의 몸매도 아닌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나이에 대한 우려가 적용되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했습니다. 역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임기에서 본인이 나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워싱턴에 들어가서 모든 것 기득권들이 더럽게 해놓은 그 물을 싹 쓸어버리겠어 했는데 첫 번째에 본인이 말한 것을 못했는데 그 말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 사실과 현실과 뭐 부합되는가 이거는 이제 뒤로 하고라도 그 기득권을 싹 쓸이 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못했는데 어떻게 두 번째에 또 싹쓸이를 할 수 있다고 믿나?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은 다 해고하고 본인의 행정부에서 또 어떤 사람들 얕잡아 보고 했는데 그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가 일하고 싶어 하지? 이런 의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에서 좋은 사람을 해고하고 얕잡아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좋은 사람들은 트럼프와 일하기를 꺼려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말 행정부를 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엑소모빌즈의 최고 경영자를 무슨 국무장관으로 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반대한 사람을 그 관련 일에 놓는다던가 또 심지어 무슨 국방장관도 뭐 한다는 사람이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룰을 바꿔가면서 그건 이제 그 정도는 의회에서 봐준 거죠. 무슨 군인에서 사임을 하고 뭐 얼만큼 이렇게 전역하고 얼만큼 되는 이런 기간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처음에도 인물을 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하네요. 공화당이 바이든과 트럼프를 같은 세대로 보는 겁니다. 같은 세대이기도 하고요. 뭐 77세, 80세 되니까요. 공화당이 바이든 민주당과 같은 세대의 사람을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바이든과 대결을 할 때 훨씬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77세 퇴임할 때 82세가 되는 사람을 해야지 돼. 그리고 또 굉장히 강력한 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밀문서 케이스. 의사당은 앞에 얘기를 했고요. 그 기밀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박스 같은 거 기밀문서가 들어있는 박스를 그 옮기는 것이 찍혀 있는 영상 같은 것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나?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앞에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토론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꺼려하는 거가 아니라 두려워하는가?
라고 디베이트를 어프레이드 하느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프레이드 오브 디베이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문들은 이런 위에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니까 트럼프에게 공개적인 다른 훈련된 정치인들과는 같이 서지 말라고 그렇게 자문할지도 모른다. 그게 과연 강함인가? 그건 그 사람의 약함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하던 강하든 상관이 없이 지금은 토론은 이리저리 요리조리 피해가지만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됩니다. 전직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사설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아니라 사설까지도 다 포함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이고 팍스뉴스의 사주인 루퍼트 머덕이 오늘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 개가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인생적인 스토리도 있고 언론, 정치와 연관되는 스토리도 있고요.